개미와 배짱이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넓은 들판에 부지런한 개미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배짱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자 들판에는 푸른 풀과 맛있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고 동물들은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개미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했어요. 땅에 떨어진 미라를 줍고 무거운 곡식을 등에 이고 자신의 집까지 옮겼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개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고 먹을 것이 부족할 테니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개미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일하며 먹이를 모았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개미를 보며 웃기만 했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일만 하는 개미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며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여름은 따뜻하고 먹을 것도 충분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개미는 그런 배짱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지만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릴 거예요. 그때가 되면 먹이를 찾을 수도 없을 테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개미의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직 겨울이 오려면 한참 남았고 지금은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찾아왔어요. 들판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고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나무들은 앙상하게 마르고 곡식이 가득했던 들판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여름 동안 모아둔 곡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다녔지만 눈이 쌓인 들판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추위에 덜덜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배짱이는 개미의 집을 찾아갔어요. 개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어요. 개미는 문을 열고 배짱이를 바라보았어요. 배짱이의 모습은 초라하고 몸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개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배짱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며 놀던 배짱이는 결국 겨울이 와서야 후회하게 되었어요. 배짱이는 자신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 여름에는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개미는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며 배짱이에게 다시 한번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배짱이는 따뜻한 음식을 한 입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겠다고 다짐하며 개미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즐겁고 편하더라도 나중을 대비하는 노력이 없다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면 언제 어디서든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옛날 푸른 숲 속에는 토끼 한 마리와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아주 빠르게 뛰는 동물이었고 달리기 실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 앞에서 자주 자신의 빠른 발을 자랑하곤 했어요. 토끼는 늘 자기보다 느린 친구들을 보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이 숲에서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아주 느릿느릿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언제나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거북이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속도를 자랑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토끼는 거북이가 걷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얼마나 빨리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토끼는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했어요. 거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시합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숲속의 여러 동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시합을 구경하러 모여들었어요. 다들 토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달리기 시합은 숲을 가로지르는 긴 길에서 열렸어요. 출발선과 도착선이 정해졌고 출발 신호는 지혜로운 부엉이가 맡았어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토끼는 재빠르게 달려나갔어요. 깡충깡충 몇 번만 뛰어도 거북이보다 훨씬 멀리 앞서 있었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발을 내디뎠어요. 숨이 차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뒤를 돌아봤어요. 거북이는 아직도 저 멀리 있었고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토끼는 마음이 느긋해졌어요. 이 정도면 잠깐 쉬어도 되겠지. 토끼는 그늘 아래 누워 눈을 감고 잠시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그 잠은 생각보다 깊었고 토끼는 꽤 오랫동안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사이 거북이는 계속해서 묵묵히 달렸어요. 비록 빠르지는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거북이는 마침내 토끼가 자고 있는 그늘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토끼는 뒤늦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지만 이미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였어요. 숲속의 동물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거북이의 승리를 축하했어요. 거북이는 부끄럽지만 기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토끼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난 체하는 행동을 반성했어요. 그날 이후로 토끼는 더 이상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고 거북이처럼 꾸준함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잘난 체하면 실패할 수 있고 아무리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에게도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늘 어렵게 살았어요. 농부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농부는 마당에서 기르던 거위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위의 둥지에 반짝반짝 빛나는 알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평범한 알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알이었어요. 농부는 믿기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황금알을 조심스럽게 들고 시장으로 갔어요. 농부는 금세공사를 찾아가 황금알을 보여주었어요. 금세공사는 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순금으로 된 진짜 황금알입니다. 농부는 너무 기뻐서 황금알을 팔고 많은 돈을 받았어요. 다음날 아침 농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거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둥지를 살펴보니 어제처럼 또다시 황금알이 놓여 있었어요. 농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거위는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고 농부는 그것을 팔아 점점 부자가 되어 갔어요. 가난했던 농부는 이제 구운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집도 짓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는 점점 욕심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얻는 것이 너무 기뻤지만 점점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하루에 하나씩 받는 것보다 거위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면
더 빨리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농부는 거위가 낳은 황금알을 바라보며 깊이 고민했어요. 결국 농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당장 거위를 잡아 배를 갈라봐야겠다. 농부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거위를 붙잡아 배를 갈랐어요. 그러나 거위의 뱃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위는 특별한 능력으로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을 뿐 뱃속에 황금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농부는 너무 놀라고 후회했어요. 이럴 수가,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냥 기다렸다면 매일 황금알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말았어. 하지만 이미 거위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어요. 농부는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도 없었고 결국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알려준답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양치기 소년. 옛날 옛적 푸른 언덕과 넓은 초원이 펼쳐진 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몰고 마을 밖 들판으로 나갔어요. 초록빛 풀밭 위에서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는 동안 소년은 돌멩이를 던지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놀았어요. 처음에는 양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재미있는 장난을 떠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을 놀래켜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한 소년은 언덕 위에 올라가 마을을 향해 소리쳤어요. 늑대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을 잡아가요. 소년의 다급한 외침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곡괭이, 막대기, 삽 등을 들고 황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들판에는 늑대는 없었고 양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헐떡이며 소년에게 물었어요. 늑대는 어디 있니? 소년은 배를 잡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 장난이었어요. 너무 심심해서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소년이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어요. 며칠 뒤 소년은 또다시 같은 장난을 쳤어요. 이번에도 언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세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 걱정하며 달려왔지만 역시나 늑대는 없었고 소년은 또 웃으며 장난이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저 아이 말은 더는 믿지 말자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정말로 늑대 한 마리가 숲에서 나타났어요. 무서운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양떼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놀란 소녀는 온몸을 떨며 언덕 위로 올라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쳐이었어요. 늑대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전의 장난을 떠올리며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녀는 울면서 마을로 달려갔지만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들판에 늑대가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양들이 늑대에게 잡혀가고 말았어요. 슬퍼진 소녀는 깊이 반성했어요. 장난으로 시작한 거짓말이 결국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소중한 양들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소녀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소년을 용서했지만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소년은 오랫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거짓말은 한순간의 장난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믿음은 다시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진심이 담긴 말과 정직한 행동이야말로 사람들과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말아요. 까마귀와 물병. 옛날 옛적 푸르른 숲과 조용한 들판 너머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의 더운 날이 있었어요. 나무잎은 뜨거운 햇살에 축 늘어졌고 작은 가을물도 말라 바닥이 드러나 있었어요. 새들의 지저귀임도 점점 줄어들었고 동물들은 시원한 그늘 아래 몸을 숨기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그 무렵 하늘을 날던 한 마리 까마귀는 날개짓이 점점 느려졌어요. 까마귀는 심하게 목이 말랐고 이미 몇 시간을 날아다녔지만 물 한 방울도 찾지 못했어요. 연못은 바짝 말랐고 웅덩이도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까마귀는 점점 지쳐가며 혼잣말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날아보자. 분명 어딘가에 물이 있을 거야. 그러다 마을 근처 들판 한가운데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병 하나가 까마귀의 눈에 들어왔어요. 까마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빠르게 그곳으로 날아갔어요. 병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맑고 깨끗한 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물은 병의 바닥 가까이에 있었고 병의 입구는 좁고 길어서 부리를 넣어도 물에 닿을 수 없었어요. 까마귀는 처음엔 어찌할 바를 몰라 병 주위를 빙빙 돌며 고민했어요. 병을 쓰러뜨리면 물이 쏟아질까? 하지만 병은 너무 무거워서 날개로도 움직일 수 없어. 그냥 포기해야 할까?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까마귀는 병 주위에 떨어져 있는 작은 자갈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병 속에 자갈을 넣으면 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까마귀는 지체하지 않고 자갈을 하나하나 부리로 물어 병 속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자갈 하나, 자갈 둘, 자갈 셋. 까마귀는 수십 번이고 날아다니며 주변에 작은 돌멩이를 모았어요. 병 안에는 점점 자갈이 쌓였고 물은 천천히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운 날씨 속에서 무거운 돌을 물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까마귀는 참을성을 갖고 인내심을 잃지 않으며 묵묵히 계속했어요. 마침내 병 속 물은 병의 입구 가까이까지 올라왔고 까마귀는 기쁨에 찬 눈으로 물을 바라보았어요. 부리를 살짝 넣자마자 시원한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고 까마귀는 꿀꺽꿀꺽 목을 축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갈증에 시달리지 않게 된 까마귀는 병 옆에 앉아 한참 동안 휴식을 취했고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해결해낸 이 작은 성공에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그 후 까마귀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숲을 향해 힘차게 날아갔어요. 그의 날갯짓은 처음보다 더 가볍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이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지만 쉽게 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거나 쉽게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지혜를 모으고 차분하게 생각하면 제 뜻밖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까마귀처럼 자신이 가진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활용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와 끈기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가장 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잊지 말아요. 여우와 심포도. 옛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푸른 숲 속에 한 마리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여우는 매우 똑똑하고 날렵했지만 동시에 살짝 교만한 면도 있었어요. 여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편이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느 여름날 여우는 깊은 숲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햇볕은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아 공기는 덥고 무거웠어요. 여우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계속해서 먹이를 찾아다녔어요. 작은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새들도 나뭇가지 높은 곳에 앉아 있어 잡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우는 점점 지치고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던 중 여우는 큰 돌담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 돌담 위로 가지가 길게 난 덩굴이 있었고 거기에는 탐스럽고 싱그러운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어요. 포도는 햇살을 받아 보랏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껍질이 얇고 탱탱해 보였어요. 여우는 그 포도를 보는 순간 목이 마르던 갈증도 배고픔도 한꺼번에 떠오르며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 포도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차갑고 달콤한 즙이 입 안가득 퍼질 것 같아요. 저 포도만 먹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여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우는 다리에 힘을 주고 껑충 뛰어올랐어요. 그러나 포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이 있었어요. 앞발이 닿을 듯 말 듯 했지만 포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우는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뛰어봤지만 여전히 포도에는 닿지 않았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할 정도로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포도는 마치 여우를 놀리듯 그 자리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어요. 점점 짜증이 난 여우는 포도를 올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우는 다시 한번 점프를 하려고 했지만 다리는 이미 피로해져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뛰었지만 여전히 포도에는 닿지 않았어요. 결국 여우는 그늘진 바위 아래에 주저앉아 큰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여우는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포도는 아무리 봐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색깔도 어딘가 이상하고 분명 아직 덜 익었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떫은 포도는 먹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원래 포도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여우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속으로는 여전히 그 포도를 정말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여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실패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외면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 그 포도는 원래 맛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인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거나 안 좋은 것으로 몰아가며 핑계를 대면 진정한 성장은 어렵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우처럼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숨기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것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정직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해와 바람. 하늘 높이 언제나 세상을 내려다보는 곳에 해와 바람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이 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함께 지켜보며 살아왔지만 성격은 꽤 달랐답니다. 바람은 빠르고 힘차며 언제나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고 해는 조용하고 따뜻하며 늘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해와 바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더 강한 존재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바람은 자신이 나무를 흔들고 바다를 거세게 만들며 세상의 구름을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해는 그런 바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해는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와 바람은 한 가지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아래 세상을 걷고 있는 한 여행자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만들 수 있는지 겨뤄보는 것이었지요. 이 공정한 시합을 통해 서로의 진짜 힘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먼저 도전한 것은 바람이었어요. 바람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씩씩, 쾅쾅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여행자를 향해 강하게 몰아쳤지요. 바람은 외투를 날려보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바람이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여행자는 바람이 거세게 불자 추위를 느껴 외투를 더욱 꼭 여미었고 모자도 단단히 눌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여행자는 절대로 외투를 벗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외투를 더 꽉 잡았고 몸을 움츠리며 바람을 피하려고 했답니다. 바람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 외투를 벗게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어요. 해는 바람처럼 요란하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빛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살짝 따뜻해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햇살은 점점 포근해졌어요. 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스한 기운은 서서히 여행자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여행자는 따뜻한 햇살 아래 걷다 보니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그는 결국 외투를 벗어 손에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해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고 강하게 몰아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힘은 여행자의 마음과 몸을 움직였고 결국 외투를 벗게 만든 것이었지요. 시합은 해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바람은 조용히 결과를 받아들였고 해의 부드럽고 따뜻한 힘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힘이란 언제나 거세고 요란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보다 행동이, 강한 힘보다 따뜻한 배려가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바람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해처럼 부드럽게 다가가는 지혜를 배워야 해요. 우리도 누군가와 소통할 때 강요보다는 따뜻함과 인내로 마음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요. 사자와 생쥐. 옛날 옛적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넓은 초원에 힘이 세고 위험 있는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초원의 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존재였고 다른 동물들은 사자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사자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며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곤 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사자가 평소처럼 나무 그늘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곳을 지나던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사자가 누워있는 것도 모른 채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사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말았어요. 생쥐는 사자의 배와 발을 밟으며 이리저리 놀다가 마침내 사자의 코끝에까지 다다랐어요. 그때 사자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는 재빨리 발을 들어 생쥐를 꾹 눌러버렸어요. 생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자의 큰 발에 눌려버렸지요. 사자는 누가 자신을 방해했는지 살펴보다가 발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생쥐를 발견했어요. 생쥐는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은 절대 사자님을 괴롭히려던 것이 아니고 그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라고 조심스레 전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번 한 번만 살려준다면 언젠가 꼭 보답하겠노라 약속했답니다. 사자는 처음에는 그 작은 생쥐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생쥐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져 결국 생쥐를 풀어주기로 했어요. 사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생쥐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재빠르게 풀숲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사자는 초원 한가운데를 거닐다가 인간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튼튼한 그물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사자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물은 오히려 점점 더 조여들었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도 이번에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지요. 사자는 크게 포효하고 싶었지만 사냥꾼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소리를 죽이고 안간힘을 썼어요. 점점 지쳐가던 사자 앞에 어디선가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사자가 살려주었던 그 작은 생쥐였어요. 생쥐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사자를 도우려 다가왔어요. 생쥐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의 줄을 하나하나 갉아 끊기 시작했어요. 작고 여린 생쥐였지만 아주 빠르고 성실하게 움직였어요. 시간이 흐르자 마침내 그물은 끊어졌고 사자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자는 자신을 구해준 생쥐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자신이 한때는 하찮게 여겼던 작은 생쥐가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쥐는 환하게 웃으며 크고 작은 존재 모두가 세상에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날 이후 사자와 생쥐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두 동물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며 따뜻하고 소중한 우정을 오래도록 이어갔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라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생명은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도움은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크든 작든 힘이 세든 약하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꿈나라에 갈 시간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